만났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도임치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러 왔어요. 여러분 혹시 아까 나왔던 노래 아는 친구 있었나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BTS의 DNA라는 노래예요. 선생님이 단지 방탄 팬이라서 이 노래를 튼 건 아니고 이 노래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걸 잘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수업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이 노래를 왜 틀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선생님 소개를 할게요.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법무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학교, 검찰, 법원에 어떤 잘못을 해서 사건이 접수된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사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해주는 이야기는 정말 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어떤 것인지, 또 학교폭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나는 친구가 나를 괴롭히게 된다면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실제 작년에 선생님이 일하는 곳에 접수되었던 사건들인데요. 편의상 선생님이 가짜 이름을 써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게요. 먼저 의자에 발 올리기, 책상 낙서. 이거 나도 해본 적 있는데 하는 친구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어떤 6학년 교실에 정우랑 재현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뒷자리에 앉은 정우가 재현이의 의자에 자꾸 발을 올렸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은 재현이가 기분이 나쁜데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우가 재현이가 내가 발을 올리는 걸 모르나 보다. 괜찮나 보다. 하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재현이가 뒤돌아서 정우의 발을 손으로 내렸고 정우는 재현이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자기 발을 치니까 자기도 조금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막 재현이한테 너 갑자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정우가 재현이의 손목을 발로 살짝 쳤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 급식당번이었던 재현이가 정우에게 밥을 조금만 주자 정우가 재현이의 책상에다가 밥 좀 많이 줘. 이 포켓몬 새끼야. 뭐 이런 낙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정우는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헉, 정말요? 하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 누군가를 엄청 세게 때리고 그런 것만 폭행이 아니에요. 발로 손목을 살짝 친 것도 폭행이 될 수 있고요. 책상에 낙서를 할 경우에 다른 친구들이 그 낙서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친구를 놀리고 욕하는 것은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또 다음 이야기를 보면 꼬움에 맞짱 뜨던가.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말 해본 친구 있나요? 중학교 3학년이었던 준수가 있었거든요. 이 준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내일 체육인 사람 그랬더니 같은 반 친구였던 명석이가 나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준수가 야, 너 체육 아니잖아? 라고 하니까 명석이가 나 맞는데? 그래서 또 준수가 아닌데? 체육 아닌데? 라고 하니까 또 명석이가 맞다 이러면서 둘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준수가 홧김에 야, 꼬움에 맞짱 뜨던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명석이가 돈 줘 뜨겠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애들이 페이스북 댓글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준수한테 와가지고 야, 너네 진짜 싸울 거야? 어디서 싸울 거야? 언제 싸워? 자꾸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준수는 정말 싸울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자꾸 옆에서 물어보니까 왠지 자기가 명석이랑 싸우지 않으면 뭔가 루저가 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대요. 이 말은 실제로 준수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명석이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준수는 공동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동폭행은 뭔가요, 여러분? 준수 보고 싸우라고 옆에서 친구들이 부추겼잖아요. 실제 명석이와 싸울 때 친구들이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고 명석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막 그렇게 이제 싸움을 하는데 도와준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준수만 명석이를 때렸다 할지라도 준수를 도와주고 싸움을 부추겼던 친구들도 다 같이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공동이라는 것은 같이 때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친구가 싸운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말려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절대 구경 가거나 뭐 망을 봐준다거나 그 다음에 문을 막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친구랑 같이 하면 에이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우리 법에서는 혼자 한 행동보다는 둘이서 한 잘못된 행동을 더 세게 처벌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어떤 반에 민지랑 선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둘은 친한 친구였는데 민지가 어느 날 선영이 딱 머리를 봤는데 머리숱이 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영이한테 야, 너 탈모 있다 하면서 막 놀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 있던 친구들도 다 듣고 같이 웃었어요. 선영이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민지는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 스님이 앞서 사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인 교실이나 운동장이나 다른 친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친구를 놀리거나 욕할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갑자기 달라진 친구들, 이건 뭘까요? 어느 6학년 교실에 6명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6명의 친구 중에는 지영이랑 소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지영이가 학교에 갔는데 같이 놀던 친구들이 지영이 인사도 안 받아주고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영이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봐도 아니, 나 화나 안 나는데? 이러면서 지영이가 같이 화장실을 가자 해도 화장실도 안 가주고 체육 시간에도 같이 안 나가고 따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영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영이 친구 소라가 애들한테 야, 지영이가 내 욕하고 다녔대 라고 하면서 난 지영이 너무 싫어. 같이 놀지 말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영이는 소라 욕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소라가 오해를 하고 지영이를 따돌린 거죠. 이렇게 앞서 사례처럼 친구를 직접 때리거나 놀리지 않았어도 같이 놀지 않거나 잘못된 가짜 소문을 내서 친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 경우 따돌림, 언어폭력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건들은 선생님이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재단과 선생님이 일하는 곳에 접수됐던 사건들인데요.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폭력 수업을 하면 친구들이 난 친구 안 괴롭히는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막 노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게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친구를 대할 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은 친구도 싫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주고 만약 친구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보고 서로 또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잘 들었다면 스님이 문제를 또 내볼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뉴스를 보면 보통 어떤 친구가 친구를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리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학교폭력이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친구랑 다투다가 서로 때린 경우 이런 것도 학교폭력이 될까요, 여러분? 그쵸. 법원에 따르면 서로 이렇게 때린 경우에도 둘 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학교폭력으로 오는 친구들을 보면 친구가 먼저 놀려서 친구를 때렸다거나 아니면 서로 놀리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친구랑 싸우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따가는 선생님이 그럼 친구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을 때,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이것도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교실에서 말뚝박기를 하는데 한 친구의 등에 3명이나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넘어지면서 교실이 피바다가 되고 정말 친구 앞니가 다 나갔던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것도 여러분 학교폭력이 될까요? 놀이를 하다 다친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동의하에 이 놀이를 진행했는지, 놀이를 하고 난 후에 친구들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학교폭력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이 경우에는 친구들이 서로 놀이하는 것을 동의했고 놀이 전후에 친구들 사이가 평소처럼 좋았고 괴롭힘 등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진 않지만 친구의 치료비를 배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여러분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친구한테 가서 야, 쟤가 너 욕했대. 어떡해? 라고 말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학교폭력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말을 전한 친구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의도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야, 쟤가 너 욕하는 것 같은데 네가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아. 쟤가 좀 다 소문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친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전달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 야, 쟤가 너 욕했다는데 나도 좀 네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너 행동 조심해라. 재수없어. 이런 식으로 친구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말을 전한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봐요. 자, 이제 여러분 영상으로 학교폭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모두가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우리 사이에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감금. 야, 하지마. 왜 그래? 들어간다, 들어가. 여기 너무 좁은데. 오늘부터 여기가 네 자리. 총 쳤다. 어떡해. 여기에 딱 들어가네. 제주가. 친구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그냥 장난 좀 친 건데요. 맞아요. 때린 것도 아닌데. 장난은 서로 즐겁게 웃을 수 있어야 해. 여러 명이 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건 장난이라고 할 수 없어. 억지로 좁은 곳에 갇힌 친구는 엄청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돼. 너희들이 감금당했다고 생각해봐. 성폭력. 너희들 빨리 안아봐. 내가 커플샷 찍어줄게. 그래, A처럼 사이좋게. 잘 어울리네. 야, 발 아프다. 빨리. 아니, 그게 아니고. 오, 그림 좋은데? 대박. 너네 이제 둘이 사귀는 거다? 오늘부터 1일. 아, 진짜. 싫은데. 지금 너희들의 행동이 성폭력이란 거 아니? 네? 쟤네 둘 다 남자예요. 성폭력은 이성 간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강요하거나 남에게 시키는 것도 분명한 성폭력이라고. 아까 올린 사진 지웠어. 미안해. 금품 갈취. 야, 네 거 체육복 좀 빌려주라. 언제 줄 건데? 바로 줄게. 아, 빨리. 끝나고 바로 줘. 아까 빌려갔던 체육복 좀. 아, 미안. 축구 좀 하고. 내일 갖다 줄게. 지훈아, 나 이따 체육 수업 있어서 어제 빌려간 내 거 체육복 좀. 아, 나 그거 잃어버렸어. 미안. 너 그냥 이거 가져라. Sorry. 물건을 빌려가서 계속 돌려주지 않거나 파손하는 행위는 금품갈취에 해당해.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려. 이런 금품갈취의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강요. 이쪽은 왜 기지가 하나도 없냐? 아유, 답답하게 하네. 또 죽었어? 또 죽은 거야? 미안. 아, 너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만렙 찍어라. 어떤 일이든 강제로 시키면 당하는 친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친구가 하기 싫어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줘야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사이버 폭력 방관.
자는 모습도 원숭이 같네. 와, 대박! 그 사진 나도 보내줘.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친구들의 잘못된 행동을 방관하는 것은 친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으니 꼭 주변에서 도와줘야 해.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이야.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본다면 꼭 신고해야 해. 사이버 폭력을 당한 경우 화면을 저장해 증거를 남긴 후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아. 저 학교 폭력 때문에 연락했습니다. 학교 폭력은 혼자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자신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주변에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께 알리거나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로 전화하세요. 만약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도란도란 홈페이지 내 익명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친구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 때론 감금, 성폭행, 금품갈취, 강요,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 폭력 등 무서운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화와 신고로 모두가 행복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요. 자, 여러분 잘 봤나요? 자, 그러면 학교 폭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학교 또는 법원에서 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이 친구에게 치료비 등을 물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이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고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서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걸 받을 수 있냐면요. 일단 피해 학생은 심리상담을 받거나 반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다쳤다면 집에서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비용은 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사회봉사나 학교봉사, 또 출석정지, 심한 경우에는 전학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아까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실제로 선생님이 조사했던 사건인데요. 이제 2017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이 했던 학교폭력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후배가 자기 욕을 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머리, 배 등을 때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이 친구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처분과 같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요. 직접 때린 것은 아니지만 친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휴대폰으로 자꾸 친구한테 욕을 보내서 친구가 결국에는 자살을 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가해 학생은 우리가 소년에게,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에게 가장 세게 내릴 수 있는 처벌인 소년원 처분을 받았어요. 소년원이라는 것은 이제 어른들이 가는 교도소처럼 학생들이 가는 어떤 학교 같은 곳인데요. 갇혀 있는 학교 같은 곳으로 생각하면 돼요. 가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친구를 괴롭혔니? 대답은 충격적이죠. 가해 학생의 대부분이 그냥 이유 없이 재수없고 그 반응이 재밌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해 학생은 어떤가요? 혹시 이 사진 본 친구 있나요? 2011년도에 친구에게 괴롭힘을 받던 중학생이 자살을 한 사건인데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기 직전에 찍힌 사진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이죠. 이 학생을 괴롭혔던 친구들이 실제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폭력이냐? 야, 이번에 물고문할 건데 너도 같이 와라. 내가 막아주겠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폭력은 엄청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게 바로 폭력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혼자 하면 좀 못할 거, 친구랑 같이 하면 에이,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하고 막 행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흔히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행동은 친구랑 같이 하면 처벌이 곱하기 2배가 됩니다. 선생님이 잘못을 한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선생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너무 후회돼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들 자기는 진짜 억울하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선생님 친구끼리 장난도 못 쳐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나왔듯이 장난은 나도 즐겁고 재밌지만 친구도 즐겁고 재밌어야지 그게 장난이에요. 나는 너무 재밌는데 친구는 표정이 좋지 않거나 직접 친구가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뭔가 내가 이 행동을 당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뺏은 거 아니라 빌린 거예요. 친구한테 뭐 학용품, 용돈 빌려놓고 내가 PC방 갈 돈, 준비물 살 돈은 있으면서 친구한테 갚을 돈은 없는 거. 이거 명백히 뺏은 거죠, 여러분. 또 친구한테 빌린 샤프, 지우개 등을 쓰다 잊어버리고 아무 말도 없이 갖다 주지 않는 거. 이것도 뺏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자주 하는 말이 걔가 먼저 잘못했다는 거예요. 걔가 먼저 내 욕을 하고 다른 친구를 욕하고 괴롭혀서 같이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 친구에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직접 묻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이야기지 친구를 따돌리는 것은 친구에게 나도 똑같이 나쁜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친구한테 받은 상처는 되게 크게 생각하면서 친구가 내 행동으로 받은 상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선생님 저는 이제 친구랑 사이좋게 지낼 자신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저를 놀리고 시비를 걸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선생님이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실제 선생님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침마다 0000이라는 모르는 번호로 번호를 이제 지워가지고 문자가 자꾸 오는 거예요. 어떤 문자였냐면요. 야, 너 나대지 마라. 재수없어.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날 너 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볼 거야. 띠꺼워. 이런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이 이 문자를 받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화가 나서 통신사에 가서 이제 이 번호를 추적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알아요? 바로 선생님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가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선생님은 이 친구랑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거든요. 너무 배신감에 충격도 받고 막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바로 전화해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됐고 쌩까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화가 나서 막 싸웠어요. 전화로 문자로 막 욕하고 싸웠거든요. 그래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친구 집을 아는데 한번 찾아가서 말해볼까? 진짜 한 대 때릴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실제로 집에 찾아가서 이 친구를 때리고 욕했다면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이걸 가르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싸우면 우리가 화가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화를 내면 낼수록 더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보다 꼭 잘 될 거다.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 친구들의 행동이나 말투는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 친구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행동을 보고 반응하는 것은 내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 하든 그래? 난 너가 그래도 난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가 나를 놀리고 나한테 시비를 걸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은 화내서는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영상을 지금 좀 자세히 볼게요. Bully says they hate your guts. I hate your guts. If you respond out of anger, shut up! The bully loves that. Never. I hate you! Don't care. You're hurting my feelings! That's the point, stupid. You see, the more upset you get, the more angry you get, the more fun they have. But what would happen if we were resilient? Everybody say resilient. What if we were emotionally strong? Everybody say strong.
What if we were mentally tough? Everybody say tough. Then no matter what the hater says, you wouldn't care. I hate your guts. That's nice. You smell like body odor. You're nasty. Thanks for the information. Your face is ugly. You have a face of an angel, sweet cheeks. Okay, maybe that was too far. If you explain to students that bullying is nothing more than a game about winning and losing, and that the way that they can win is by not getting upset, and the bully will lose. And when people lose, they don't like playing the game, so they'll 그쵸.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로 하는 괴롭힘이에요. 친구가 나를 놀린다거나 나에게 욕을 했을 때, 그럴 때 일단은 화내지 않고 같이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친구의 놀림에 친구를 때리게 된다면 나 역시도 아까처럼 쌍방폭행으로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화를 내지 마세요. 그 친구가 뭐라 하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거잖아요. 그 친구의 그런 놀림에 즉각적으로 막 반응하지 마세요. 그 반응이 오히려 그 친구가 더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 친구가 원하는 그런 반응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도 친구가 계속 나를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려야 돼요. 그리고 꼭 증거 자료를 확보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욕설을 보냈다면 화면을 캡처하거나 아니면 전화 녹음을 하거나,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당했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당했던 것들을 일기로 꼭 남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117에 문자나 전화로 신고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안전드림이라는 이 사이트에 여러분 핸드폰을 치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글을 올려서 여러분 상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친구를 놀려놓고 친구가 나를 조금 놀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너도 신고할 거야, 이런 경우. 친구가 놀리면 당연히 그 순간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런데 학교폭력이 성립이 되려면 그 친구의 지속적인 말과 행동으로 내가 학교에 가는 게 두렵다거나 잠이 잘 안 온다거나 밥을 못 먹겠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순간 기분이 나쁘다고 다 신고를 하게 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고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자, 이 그림은 뭔가요? 이 그림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이렇게 성냥이 막 불타고 있는데 한 성냥이 빠져나와서 불타는 것을 막고 있죠. 이 그림처럼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봤을 때 이렇게 이 성냥처럼 빠져나와서 괴롭힘처럼 이렇게 불이 불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친구한테서 야, 띵띵이 쟤 좀 싸가지 없대, 별로래. 나도 좀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정말? 이렇게 이러지 말고 너 걔랑 직접 얘기해봤어? 확실해? 내가 만약에 그 친구 입장이라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 그리고 어떤 친구가 친구한테 함부로 대한다면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한마디로 여러분이 학교폭력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학교에 친구들 말고 또 누가 있죠? 그쵸, 바로 선생님이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고 보호받기 위해 학교에 오는 것처럼 선생님은 여러분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진처럼 선생님을 때리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자, 요거는 초등학생들이 재작년에 선생님한테 했던 행동들 중에 나쁜 행동이 접수된 건데요. 122건 중 45건이 폭행이고요. 선생님한테 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볼까요? 진영 선생님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40분이다. 자리 앉아. 아수라장인 교실은 좀처럼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자리 앉아.
선생님의 목소리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죠. 선생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교실의 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선생님은 왜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걸까요? 누군가한테 화를 낸다든가 내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잘 안 돼요. 억제할 때가 되게 많아요. 잘못했을 때 뭔가 진짜 등을 돌릴 정도로 막 야단을 치더라도 이런 건 잘못된 거다 확실하게 좀 얘기해주고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잘 힘들어요, 되게. 그렇죠. 이렇게 여러 명인 여러분을 선생님이 혼자 가르치고 지도하려면 힘들 때가 있어요. 혹시 나도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행동 중에 수업 시간에 앞뒤로 앉아서 계속 친구랑 떠드는 거, 마음대로 교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 상관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 같이 듣는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의 흉을 보는 거,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메신저에 올리는 것들, 그리고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자신의 행동은 생각하지도 않고 화를 낸다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안 좋은 점만 빼고 이런 걸 이제 친구나 부모님께 얘기하는 것들. 자, 이런 걸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사진처럼 혹시 여러분보다 어린 동생을 돌봐준 경험이 있나요? 뭐 친동생도 괜찮고 놀이터에서 만난 동생이나 사촌동생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어린 동생을 볼 때 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면 여러분 걱정되는 마음에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스님도 여러분을 혼낼 때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분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을 혼내는 거거든요. 스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혼내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행복한 교실을 위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약속해 볼까요?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나는 친구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둘, 나는 친구의 돈이나 물건을 뺏지 않겠습니다. 셋, 나는 친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않겠습니다. 넷, 나는 친구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다섯, 나는 친구가 어려울 때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친구와 선생님도 배려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자, 도심초 어린이 여러분, 혹시 5,100만 이 숫자 뭔지 아나요? 바로 대한민국 인구수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274만, 이것도 역시 엄청 큰 수인데 여러분과 같은 초등학생의 숫자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 인구 중에 같은 초등학생으로, 같은 학교, 같은 반,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기 수학 엄청 잘하는 친구 한번 맞춰볼 수 있나요? 저 이거 되게 계산하기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옆자리 친구를 만나는 것은 선생님 생각할 때는 미안해요.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그렇죠. 엄청난 일이거든요. 우리 만남은 여러분 소중한 인연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옆에 있는 소중한 인연 잘 지켜나가길 바래요. 여기까지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